지금부터는 권준희 씨의 준희의 뭔가 TMI 자판기, 삽지식 자판기 해서 메들리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할까요? 준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저녁을 족발로 먹었는데 족발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있을까요? 족발이라는 거는 이제 돼지의 발 아니에요, 발. 그지? 그쵸. 돼지의 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고기를 먹든 간에 몸통부터 먹는 게 원래 보통 당연하잖아요. 그지. 발은 사실 버리는. 그지. 왜냐면은 발 뭐 치킨은 다리잖아. 다리. 그렇네. 치킨은 다리고 닭발은 원래 족발은 이제 발인데 이게 그냥 왕십리가 이제 족발, 곱창 이런 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이제 옛날에는 마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족발이라는 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살짝 그 옛날에는 이제 고려까지는 그쵸. 채식 문화였던 거 알아요? 그래? 채식 문화였다고? 고려 시대는 비건의 시대였어요. 비건의 시대. 왜냐면은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육식을 별로 안 살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는데 약간 마이너한 괴식 취급받았어, 고기가. 그러면 일반 평민들도 아니면 귀족들 그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거에 가깝고. 그쵸.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귀족들도 이제 뭐 그런 궁중의 공식 행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외국 사신이 와도 고기를 제대로 요리를 할 줄도 몰라서 맨날 수육만 했다고요. 수육만. 근데 이제 누린내도 뺄 줄 몰라가지고 그 옛날에 그 중국의 사신이 쓴 글을 보면은 고려에서는 이제 그 연회라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약간 외교사들끼리 파티하는데 고기 요리라고 내오긴 하는데 누린내가 심해서 못 먹겠다, 맛없다, 너무 맛이다, 약간 이런 일종의 리뷰 같은 거 요즘으로 치면 살짝 배민 리뷰. 약간 배민 리뷰처럼 별점 1이네. 별점 1. 누린내 겁나 난다. 못 먹겠다 이래요. 고려는 육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성리학 이런 거 성리학은 솔직히 먹는 거 안 가, 종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은 게 좀 땡기는 거예요, 이제. 그치, 맛있으니까. 부자들 많이 참았다. 신하들도. 그게 참았는데. 사실 그게 조선시대 때 농민들은 되게 가난하게 막 보리밥만 먹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개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잘 살았네. 네, 나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 않았어.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을 뿐이지. 그런 기근 대기근이 있었고 6.25 때가 아마 조선시대보다 못 먹었을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다운된 시기고 그 당시에는. 그쵸.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유목민족 출신들, 약간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옛날에 천실에 했죠. 백정이라고. 그렇죠.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고기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아니까 그 유목민들이니까.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방 외지인들, 그렇죠. 오랑캐들이 외국인 노동자니까. 외노자니까 이제 뭐 처우를 인권 이런 거 아예 없었고 그냥 천대를 그래도 이제 조선의 높으신 분들이 그래도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외노자 차별하지만은 얘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 있고 막 얘네 진짜 막 고기 맛있게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장이 또 서울 이제 이런 데랑 가깝고 하니까 마장에 막 몇백 년 동안 이게 고기 시장이 생겨요. 그들이 털을 잡았던 지역이 잡았던 게 지금의 그 성저심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왕십리가 뭐냐면 성동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 동쪽.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성이면은 그 동쪽. 그러니까 천민들이어서 안에는 못 살게 하고 밖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고기를 공수해서 이제 즉석으로 이제 막 맛달라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기를 먹으면 이제 뭐 진짜 막 꽃등심 이런 거 이제 왕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고기 뭐 있겠어? 내장, 족발, 부속 이런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남으면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돈 없고 서민들한테 조금 이제 먹을 만큼 해서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그들의 그냥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귀족들의 음식이 아니라 서민 음식. 서민 음식. 그중 하나가 족발이었던 거고. 족발, 뭐 곱창, 막창 이런 거, 소, 돼지 내장들. 근데 이제 왕십리가 그런 곱창으로 유명한 것도 여기 주변에 마장 근처에서 그런 게 남아 도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팔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왕십리랑 마장 자체가 애초에 같은 그 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서 여택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 거구나. 왕십리 곱창 너무 비싸. 근데 그런 거 치고. 그러니까 너무 서민 음식 치고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졌어. 원래 설렁탕도 서민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음식들은 원래 거의 다 서민 음식. 진짜. 그러면 비싸진 거지 이제. 약간 그때 비쌌던 음식은 이제 없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막 처음 그 뭐지 그거 이상한 그릇에 신선로? 신선로. 그런 건 이제 아주 그거 그쵸? 아주 고급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서민 음식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민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음식, 궁중 음식이 있는데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갔어 이게. 대한민국 이제 부가 쌓이면서 부가 쌓이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진짜 고급 궁중 요리 사실 사람들이 신선으로 요새 누가 먹어요 신선로.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곱창, 설렁탕 아니면 이제 뭐 옛날에 진짜 짜장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고급 음식이 되는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반적인 음식이 가격이 좀 비싼 일반 음식이 된 거고 이제 그 밑에를 이제 라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인스턴트 분식 뭐 햄버거 이런 게 채우게 된 거지. 라면. 그럼 여기 이어서 약간 라면에 대한 TMI가 또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네 라면으로. 라면이 근데 사실 라면은 그 이제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라면 음식을 그렇게 기피를 안 하는 거 알아? 그래? 왜? 왜냐면 라면에는 단백질이 좀 함량이 높아. 그래? 왜냐면은 기름에 튀겨서 그런가? 아니 그 육수를 소고기 스프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었어. 근데 이제 미군들이 밀가루를 원조해줘서 밀가루는 푸짐하게 먹어. 근데 사람들이 원래부터 먹던 것만 먹잖아. 그쵸. 보수적이니까 식습관이. 계속 쌀만 먹는 거야. 아무리 있는데. 밀가루를 줘도 그냥 부족한 쌀을 계속 먹는 거야.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밀가루 빵보다는 그치.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이런 게 그때는 더 지금보다 심했을 때라서 밥심이지 밥심.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나라에 쌀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이제 60년대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합니다. 이제 혼분식 강제 정책이라고. 그 옛날에 저도 부모님한테 들었었고 이제 조금 한 연배가 약간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알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락 검사를 했었어. 반마다. 그래? 뭐 싸웠는지. 그러니까 뭐 싸웠는지 해서 옛날에는 쌀밥을 이렇게 도시락에 쌀밥만 100% 싸우면은 벌 받아요. 혼분식 장려. 무조건 보리나 옥수수나 밀. 그러니까 이런 쌀 이외에 잡곡류를 섞어라. 무조건.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집 애들은 껍데기만 보리로 해놓고 밑엔 전부 쌀밥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 좀 옛날이긴 한데. 신기하다. 그치.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혼분식을 장려하고 막 선전 영화까지 만들어서 막 밀가루에는 뭐 지금 막 밀가루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고 약간 좀 약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뭔 소리야 너 이러면서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근데 이제 뭐 밥도 뭐 빵은 그 당시에 너무 생소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국수나 면 이런 것도 그렇게 주류적인 음식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밀가루도 남아돌고 좀 사람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이제 일본의 라멘은 원래 닭고기 육수인데 맞아요. 그것만 소고기 육수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이제 뭐 공장을 갖춰서 이제 스프 따로 면 따로 이렇게 해서 막 싸게 해서 냉장하는 비용, 저장 비용도 안 들게 장기식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간에다가 보급을 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양분이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다 적당히 지방 탄단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급용 식품 약간 좀 보급형 전투식량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밀가루 소비량이 많이 늘었죠 이제. 어떤 보면 정부의 어떤 그 계획이 되게 성공적으로 된 사례는. 그렇지. 라면도 그렇고 뭐 소주도 그렇고 다 그때 나온 음식들. 소주도? 소주는 왜? 소주는 원래는 청하 먹어봤어. 청하? 청하 사케가 아니라 청주네. 청주 정종 그게 원래 소주고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는 사실 소주가 아니에요. 희석한 거 아니에요 물이랑? 그냥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알코올에다 물 탄 거예요. 주정이라고 해. 알코올에다가 탄 건데 그렇게 술을 먹으면은 술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광산 노동자들 같은 경우 힘드니까 이제
그 술을 저렴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희석식 소주에다가 물을 막 넣어가지고 좀 싸구려 이제 양만 채운 그거의 소주고 진짜 소주는 마시면 숙취도 없어. 그게 술이 좋아가지고 그 쌀 100%로 만들어진 전통주 같은 거. 그 이름 뭐였지? 화요 이런 거. 아 화요 같은 거. 그게 원래 전통 소주라고 해요. 그리고 원소주도 완전 그 비슷한 걸로 그런 전통주처럼. 그 술 문화가 보통 다 그런 데서 많이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힘든이 육체적으로 이제 그 술이 진짜 확실히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술 정신을 놔야 할 수 있는 거지. 술, 담배, 심지어는 뭐 대마초 같은 것도 한국 그 역사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 대마초, 뭐 마약도 있고 담배, 술 전부 다 그 원래는 별로 없었던 건데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에서 그런 게 즐기는 게 아닌데 산업화가 급격히 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약간 착취 약간 좀 그러니까 일할 때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모던 타임처럼 술, 담배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뭐 대마초도 처음엔 합법이었어 우리나라 대마초가 그러다 이제 나중에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이제 바로 커피가 이제 그거 대체품으로 나와. 커피가. 그러니까 자지 마 이래. 약간 그런 약간 느낌으로 커피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이제 술, 담배 뭐 아니면 이제 대마초나 아니면 약간 그런 심지어 히로뽕도 이제 약간 마약 같은 것들 약간 살짝. 히로뽕도 원래는 불법 아니지 않았어요? 히로뽕이 원래는 그 일본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먹는 약.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히로뽕을 완전 먹으면 눈 돌아버리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 맞아. 사람이 극한의 용기가 생겨서 그냥 뭐 총알이 날아오든 뭐 하든 간에 안 도망가 그냥. 사람이 용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무섭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군대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군대 군인들 뭐 조종사들 아니면 뭐 이제 막 아주 극한의 그런 뭐 약간 아주 위험한 건설 노동 이런 거 한 사람들한테 했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지가 되고 이제 그죠 이제 마리화나 대마초 같은 경우도 이제 70년대까지는 이제 안동 같은 데서 이제 삼배 못 만드는 거. 우리나라 대마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야. 그 줄기를 따면은 그거를 이렇게 연초처럼 담배처럼 만들면 그게 대마초여서 70년대까지는 그 농부들이 대마초도 엄청 많이 피고 그랬는데 이제 74년도에 이제 언제 70년대 중반쯤에 이제 담배 회사들이 로비한 것도 있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마약이 하니까 금지시켰어 나라에서. 예. 그때 이후로 그때 이전에는 합법이었어. 근데 그 농부들이 피는 게 이게 대마초다라는 걸 알고 핀 사람들보다 그냥 구설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피면 좋다. 좋다더라. 지금은 모든 그 삼배 밭이 다 국가 걸로 관리되고 있고. 그래 아예? 아니, 국가 거가 아니라 아무튼 국가에서 그거를 관리해. 대충은 그 줄기요 그런 것도 이제 수거를 다 해간다고. 맞아요. 민간인이 거기에서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제 하고 있고. 맞아. 담배, 술. 그래서 술 이름 같은 것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 막 스크류 드라이버 이런 거. 그 광산에서 섞을 거 없으니까 거기는 스크류 드라이버로 그냥 섞어서 그 스크류 드라이버. 뭐 그런 나도 그걸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 그런 술 문화들이 그런 데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되게 고귀할 것 같고. 그치. 바에서 약간 막 기구로 막 이렇게 할 바에서 막 양복 입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데서 막 청바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좀 명품 청바지 다 나오는데 사실은 다 그 광산 노동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음식이랑 좀 맥락상 맞네. 그러니까 하위 문화들이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하위 문화들이 위로 올라가고 뭐 이제 다른 문화가 또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고 그치. 약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 계속 그냥. 그래서 약간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마약 대체품 같은 거니까 좀 씁쓸한 것도 있네. 카페인도 중독성이 있고 엄밀히 말하면 그 세계 무슨 보건기구인가 거기서 지정한 마약이야 그것도. 카페인도 어느 정도는 마약이야. 마약의 사전적 정의가 그 있을 텐데 거기에 부합을 하다고 들었어. 중독성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각성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 들었던 게 커피를 하루에 매일 커피를 안 마시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명언을 든 적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사장님은 안 먹잖아. 근데 IMF 때 그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IMF 때? 이유가 먼저. 그 전에는 그 직원으로 커피를 전용으로 타주는 그 직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커피만 타는 사람이야, 직원이. 보통 여자 사내 바리스타. 네, 여자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였으니까. 그래서 뭐 누구씨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근데 이제 IMF가 되면서 잘라야 되잖아. 제일 먼저 잘린 거지 그 사람들이. 그지.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자기들이 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해주던 게 아니라.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취향이 생기고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 좀 이것도 진짜 카더라 통신이지만. 그 옛날에 영화 보면 이제 미스김 커피 한 잔 맞아, 이런 게 그 당시 이제 IMF 이전에 그때 여유로울 때 시대가. 또 뭐 그럴 때? 맞아. 커피 얘기를 해드릴까요? 커피 얘기. 좋죠. 커피 얘기. 진짜 여기 와서 커피에 미친 사람처럼 맨날 커피 저도 커피에 좀 커피를 1년에 10잔도 안 먹지만 진짜요? 커피에 대한 조예는 깊어서 커피 1년에 10잔 안 먹는다. 나는 일주일에 10잔 먹는 커피가 마약 중독자네. 나 마약 중독자지. 사실 뭐 다 중독이 있지 뭐. 그게 중독의 특 그거잖아. 안 하면 힘든 거. 난 커피 안 마시면 힘들어. 커피 안 마시면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커피가 뭐 그 내가 알기로는 나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항구 이름이 뭐였지? 그 얘가 체프가 아니라 아무튼 어느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가 처음에 그냥 열매였을 거 아니에요. 열매 씨앗인데 커피나무. 염소였나? 염소가 뭘 먹었는데 갑자기 뭐 일을 되게 잘했. 염소가? 그래서 각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 주민들이 얘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생기고 뭔가 일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해서 이거 설이야. 확실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염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아마 에티오피아인가 거기를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에티오피아는 가장 먼저 그 처음으로 수입이 된 곳이고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멘이라. 예멘. 그 예멘 지역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예멘이 그 나라 이름이기도 한데 그 항구 이름이었어. 처음 이걸 수출한. 그래서 예멘 커피가 초반에 유명했는데 어쨌든 그런 썰이 있고 그 사람들에서 그 열매가 뭔가 있다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연구하게 되고 이걸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거를 벗겨내서 불에 볶아가지고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물처럼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 먹고 견과류처럼 약간. 그렇죠. 커피 실제로 맛있는 원두는 씹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대. 그래?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예멘이 지금은 많이 모르잖아. 에티오피아 많이 알고 콜롬비아 많이 알고. 예멘이 그 뒤로는 계속 그 나라의 재난 상황도 힘들고 그 전쟁 지역이라서 세계 최빈국이에요 예멘 거의. 그래서 발달을 계속 못했대. 그 산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최근에 예멘 커피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거든. 최근에 거기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 수출 환경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커피의 그 뭐 시초는 그렇게 된다고. 기원은 기원. 약간 좀 딴소리긴 하지만은 예멘이 혼란스러웠던 게 예멘이 분단 국가였어. 남예멘, 북예멘. 그래서 몰랐네. 뭘 기준으로? 그냥 그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또 똑같이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너무 계속 전쟁하는 거야. 약간 남북한처럼 뭐 휴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워. 독일처럼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얘네는 그리고 뭐 그냥 자본주의 사회주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종파 간 뭐 민족 간 부족 간 계파 간 갈등 너무 심하니까 이제 얘네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슬람권이어서 술이 안 돼서 커피 생산이 많았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술이라도 먹으면 모르겠는데 예멘 남성의 제가 알기로인가 한 40%가 마약 중독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 지역이기도 하고. 풀이 일단은 커피나 이런 게 잘 난다는 거는 농사가 잘 된다는 건데. 그치. 커피뿐만 아니라 양귀비라든지 약간 좀 환각성 성분 이런 것도 되게 잘 나는 땅 산지여서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멘에서는 약간 그런 특정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걸 보통 위도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위도. 적도에서 얼마 사이에 해만 커피가 자라. 실제로. 커피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식물들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 못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말하신 것처럼 예멘이 그런 게 많이 나나는 지역이거든요. 위도상으로. 커피는 뭐 내가 알기로 그런 것도 있어. 그
화산 근처에 있는 토양에서 더 잘 잘 자라. 화산재 그리고 그 때르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너 커피 좀 하는 거 커자랄 때르와라는 단어를 때로라는 들어봤었는데. 때가 와인에 쓰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때르와가 뭐냐면 그게 커피 용어, 와인 용어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품종인데 다른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걸 때르와라고 해요. 그냥 똑같은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똑같은 벼인데 한 개는 북한에서 재배하고 한 개는 남한에서 재배했어. 뭐 파주에서 했어.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 내가 더 단맛이 좋아. 근데 똑같아. 유전자로도 똑같고 그냥 진짜 똑같은 사이야. 지금 지형의 영향을 받은. 근데 커피가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나니까 남미에서도 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고 브라질 그러니까 거기도 품종이 돌고 돌 텐데 같은 품종인데 맛이 다르니까 이걸 때르와 차이라고 한다. 모든 작물이 다 그런. 그죠. 와인 포도도 그렇고. 와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와인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마 오이스터라는 와인이었던 것 같은데. 오이스터? 굴이랑 먹기 좋아서 오이스터라는 와인이었는데 그게 프랑스 해안 지방에서 자란대. 그 포도나무가 실제로 그 와인이 짜대. 짠맛이 있대. 그 소금기가 그 바다 바람 때문에. 신기하네. 그냥 그 포도는 죄병이가 똑같은데 다른 신기하다. 거랑 그런 거를 때르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 월드컵 카타르에 대한 것도 알아? 카타르 알지, 카타르.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먹는 거 얘기 말고 먹는 거 얘기 말고 나라 얘기로. 이번에 월드컵 하는 카타르. 이거 준이가 이제 뭐 지역에 대한 뭐 다 하니까 카타르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궁금한 게 뭐 있으면 그거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도 카타르 하면 넌 요즘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치, 월드컵 때문이니까. 최근에 가장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나? 그치. 카타르에 관련된 뭔가 TMI가 있을까요? 카타르가 월드컵을 왜 열 수 있을까? 돈이 많아서? 근데 카타르가 경기도만한 나라인데. 아 그래? 경기도만 해? 엄청 작아. 인구도 100만도 안 돼. 그래?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뭐 어디서 또 얼핏 들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계속 안 하다가 그 약간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된 거 아니야? 그래? 그런가? 뭐 어쨌든 그냥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대륙별 쿼터가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치. 느낌으로. 근데 이게 중동은 어차피 아시아로 들어가. 그치, 아시아로 들어가. 맞네. 생각해보면 또 그렇네. 근데 2002년에 개최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시기상 아시아가 한번 돌아오는. 왜냐면 남아공 했고 유럽 했고 런던은 올림픽. 런던 말고 브라질에서 아메리카에서 한번 했고 네. 이제 그 러시아에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왜 카타르지 그럼? 카타르가 뭐 특별한 게 있나? 돈이 많다는 얘기 나도 들었던 거. 카타르가 돈이 왜 많냐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석유가 많고. 그치. 왜냐면은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가 작고 뭐 바다도 작고 하지만은 인구 수에 비해서 석유가 엄청 많이 나서. 오히려 그거구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한 1000만인 정도 된다 치면은 석유도 한 1000만 배럴 정도 나는 거니까 이게 인당 1만 배럴. 인당 1배럴인데 카타르는 한 100만 배럴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뭐 10만이야. 그러니까 10만 배럴인 거야. 그러니까 훨씬 그 개인의 부가 높고 국민 소득도 세계에서 뭐 5위인가 그래? 1인당 국민 소득이 1억 원이 넘어 우리나라. 10만 달러가 넘어. 10만 달러. 되게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럼 거기는 이제 뭐 빈곤층 이런 게 많이 없어? 또 그것도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카타르는 빈곤층 없어. 진짜? 그래? 없어 그냥 지상 낙원. 진짜? 왜냐면은 인구가 일단 80만밖에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왕족 귀족들이 뭐 석유를 다 해먹겠지만은 얘네가 뭐 아주 양심이 없진 않아서 얘네들한테 대학까지 공짜, 병원비 공짜, 뭐 의식주 공짜, 뭐 자동차까지는 공짜로 주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든 다 공짜로 돼. 어느 정도를 넘었는데 이 정도. 그 뭐라 하지? 복지가 되게 좋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있는데 그건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해주는 정도인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거의 약간 기본소득제지 어떻게 보면. 근데 걔네는 그렇다고 막 그 북유럽 국가들처럼 세금을 막 많이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야. 그냥 나라에서 기름 주면 이제 왕족들이랑 귀족들이 이제 위에서 해먹고 진짜 복지네. 남은 거 그냥 퍼주는 거고. 뭐 브루나이라고도 있는데 또 석유 많이 나는 브루나이 공화국? 거기도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나라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도 석유가 많아서 거기 황제가 있어요. 술탄이라고. 근데 이제 그 술탄한테 그 술탄 생일날
궁전에 가 술 타는데 절을 하면은 용돈으로 30만 원인가 준다고. 개꿀이다. 꿀해봤네? 그냥 그런 그냥 두 반절하면 죽여. 죽어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선심성으로 뿌리는 것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나라가 잘 사니까 원래 올림픽도 원래는 그냥 카타르도 되게 그 석유 발견되기 전까지 그냥 별거 없는 아랍 부족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영국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지. 근데 이제 영국 애들이 뭐 못된 짓도 많이 했겠지만 그치. 유전을 발견해서 이제 카타르 독립하니까 이제 딱 지낼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이제 막 그 뭐 UAE 같은 경우는 뭐 부르즈 칼리파도 올리고 맞아. 막 건물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제다 타워 200층짜리 막 올리고 뭐 막 온갖 그걸 다 했는데도 이제 돈이 남고 이러니까 요즘 월드컵도 열고 막 하면서 그 카타르 그 입장료가 겁나 비싸다던데. 그래? 그 가는데? 월드컵 그 경기 관람료가. 진짜 아마 그 걔네들한테는 별로 안 비싼 돈일 수도 있겠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비싸.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 뭐 물가 자체가 높은 걸 수도 있겠다. 물가가 높은 편인 게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 게 사막 국가고 하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고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물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식료품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 물 같은 것도 거의 뭐 1리터에 뭐 10,000원, 20,000원 막 그렇게 하고 물이 아예 안 나니까 거기는. 그치. 물전이 석유가 나니까. 물이 안 나고 뭐 걔네는 옛날부터 물이 없어서 막 그 오아시스 가거나 아니면은 맞아. 대추야자 즙 짜서 먹고 막 낙타전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물이 없지. 오늘 해외 얘기하니까 진짜 해외 갑자기 너무 가고 싶다. 그치, 삐리야. 해외 얘기하니까 다 생각나는 거. 납작복숭아라고 알아? 납작복숭아. 납복 알죠, 납복. 뭐야 그게? 한번 먹어봐. 납작복숭아 복숭아인데 그 유럽 쪽에서 나는 복숭아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오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복숭아인데 납작하게. 납작하게.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달대. 꽃감처럼? 그치, 꽃감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납작복숭아의 로망이 있어. 납작복숭아? 약간 그 르네 그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납작복숭아. 코스트코에 판다고. 그래서 더 먹기 싫어졌어요. 해외에 가서 먹고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난 이제 애써 못 본 척. 약간 샤인머스켓처럼. 애써 진짜 무조건 내가 해외에 가서 먹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로망맨이네. 들어와 버렸어. 나도 약간 과일 덕후여가지고 이제 한번 납작복숭아 먹을 생각은 있긴 한데 이게 또 그런 또 해외에서 먹는 게 또 맛이 틀리니까. 네, 좀 뭔가 이악 물고 무시하게 되더라고. 그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또 다른 나라 골라볼까? 너가 좀 가고 싶은 나라 골라볼래? 나? 아까 어디 가고 싶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럽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 들었고. 바티칸 아니야? 아 맞나? 바티칸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모나코? 교육이 굉장히 그 잘 발달돼 있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옛날에도 그때 한번 산마리노 아니야? 산마리노? 아니 이응이 들어갔던 것 같아. 나라? 안도라? 안도라. 근데 이 중에 있었을 때 내가 기억을 못하고. 바티칸 같은데 제일 작은데 바티칸 아니야? 그냥? 바티칸이 제일 제국이잖아 바티칸. 바티칸이 얼마나 작냐면은 고려대죠. 거기보다 작아요. 진짜 레전드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그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인구도 8,000명밖에 안 되고. 그냥 가본 적이 있긴 하거든 어렸을 때. 아 진짜? 어렸을 때 이탈리아 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이니까. 했던 것 같긴 한데. 바티칸. 그런 건 어떻게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국가에 인정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진짜 있어. 알밖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티칸 국가로서의 기준을 완벽히 다 갖춘. 진짜? 그 기준이 뭔데? 그러니까 국가도 그냥 국가가 아니라 바티칸 특수 종교 국가. 그러니까 바티칸이 뭐냐면은 교황령이야, 교황령.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옛날에는 통일되기 전에는 뭐 이제 북쪽에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무슨 나라였더라? 그 이제 뭐 로마, 뭐 이제 뭐 밀라노, 뭐 베네치아, 남쪽엔 뭐 시칠리아, 나폴리 이렇게 나라가 분할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황이 갖고 있는 사유지가 있었지 거기.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전후에 다 통일을 했는데 그 바티칸은 이제 교황이 하는 거고 가톨릭의 약간 성지 같은 데다 보니까 여기는 이탈리아가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건들면 안 되겠다. 건들면 교황님이 다스리는 신성한 땅인데 어디 이게. 근데 이게 실제로 합병을 시도는 몇 번 했었어.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제 결국은 무산이 됐지. 워낙에 가톨릭, 왜냐면은 그 종교가 가진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바티칸이 아무리 작아도 바티칸 공격하면 전 세계 가톨릭 교도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감히 가톨릭을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는 그냥 얘네를
그냥 특수한 약간 종교 구역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주민들은 다 성직자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진짜 특수국가네. 특수국가고 이제 보통 수입은 이제 약간 거기 사람들이 내는 헌금, 성금이나 아니면 이제 관광 수입으로 국가 재정을 관광 충당하는 수입이 진짜 크다고 들었던 거. 아 바티칸. 그래서 방금 머릿속에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바티칸 사람들은 성직자인지 몰랐었으니까 감안하고 좀 들어. 우리는 오늘 어디 가서 놀래? 이러면 홍대 갈까? 신촌 갈까? 신촌 갈까? 아니면 그냥 가까이서 놀자. 그냥 왕십리에서 놀자 이러는데 바티칸은 고대만 하니까. 야 놀래?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때 오늘 이탈리아 갈까? 이렇지 않을까? 그치. 어디 피렌체 갈까? 그러니까 타국가에 조금만 걸어도 타국가니까 그런 상상을 했는데 성직자분들이 그쵸. 바티칸 단일 국적이 거의 없는 걸로 그럴 것 같아. 그냥 다 이탈리안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좀 높은 가톨릭 그쪽 사람들은 아마 바티칸 뭐 국적 영주권 이런 거를 비슷한 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워낙 이렇게 고립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사실상 섬이잖아요. 그치. 안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 한 나라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상 그쪽은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바티칸이 특이한 게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 유일하게 아직도 그러니까 대만을 인정하고 중국을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 대만 중에 대만이랑은 외교관계 단절하고 그치. 보통은 이제 중국을 많이 수비하는데 바티칸은 아직도 대만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는 그 가톨릭을 이제 약간 정부 관할에 두려고 하는데 원래 그냥 교리상으로는 잘못된 거거든. 그치. 다 교황이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얘네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바티칸 너네 중국 인정 안 해. 대만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이제 맞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터치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만을 인정하는 거 유일하게 바티칸이 신기하다. 유일하게 인정 안 하는 내가 납작복숭아 안 먹으려는 것처럼 이악 물고 안 보고 있는 중국 개 큰데 이악 물고 이악 물고 세계 2등인데 지금 사실 그거 바티칸이 뭐 수출 국가나 이런 것도 아니라 사실 중국이랑 무시되면 상관없긴 하지. 그냥 진짜 이악 물고 안 보는 거야. 그치 뭐 내 눈에 안 보여 나라 아니야 이렇게. 굳이 그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약간 대만 얘기 나온 김에 대만 TMI를 한번 가봅시다. 대만이 약간 그 대만 섬이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대만이 중화민국이라 그래서 정부로서의 대만이 있고 지역으로서의 대만이 다른 개념 약간. 그래?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인 게 복잡하게 역사적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말할 때 북부 지방이랑 북한은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가 있는데. 그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를 합치면 북부 지방인데 그거를 북한이라고 하는 거랑 북부 지방이라고 하는 거랑 다르지. 국가로서의 그거와 정치 지역으로서의 다른 대만도 그런 느낌이고 대만이란 거는 사실 하나의 섬이고 대만을 지배하는 국가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대만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는 그 정부가 있고 그거는 대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화민국은 또 중국이랑 또 다른 거죠. 중국이랑도 다르고 그렇다고 대만도 아니고 그냥 대만을 지배하는 집단을 중화민국이라고 그냥 하나의 정부,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대만이 이제 그냥 이거 되게 말하자면 되게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만이 원래는 그 중화민국 시절에는 이제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리고 공산당이 국민당은 이제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끈 거고 이제 공산당은 뭐 마오쩌둥이 이끈 건데 이제 얘네가 원래는 그 중국을 약간 이렇게 중국을 하나 두고 이렇게 싸웠어. 막 전쟁을 했어. 내전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둘 중에 누가 뭐 중국이다가 이런 게 없는 거죠. 둘 다 중국. 인데 그냥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념만 다 다르지. 약간 남북한처럼 둘 다 중국 민족이고 한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공산당이 훨씬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 이런 과정에서 부정부패 이런 것도 엄청 심했고 해서 그쵸.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는 부패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무기를 미국한테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공산당한테 팔아요. 자기 팀이죠. 그러니까 팀킬을 하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자기네들 쓸 돈이 없으니까 화폐를 막 찍어내서 그 얘기 들었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심해서 막 이제 뭐
천만 뭐 위안? 뭐 그걸 아직도 못 달려나. 갚았다던데 그 미국 그 외교 아 그래? 아마 아직도 못 갚. 이 악물고 모르는 척 그냥 약간 이 악물고도 아니고 그냥 배째라 이제 무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당이 지지를 잃은 반면에 공산당은 이제 그 되게 약간 처음에는 사람들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서 약간 지지를 많이 얻어서 이제 애초에 보급이나 이런 것도 그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제스 국민당에서는 미국한테 보급을 받았는데 뭐 그게 제대로 뭐 부족하게 사람이 많은데 근데 공산당은 보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약간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보급을 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짜 너무 우리가 마음 깊이 싸우면은 이제 우리 그 농촌에 어촌에서 국민 사람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보급을 타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선동해서 좀 이렇게 먹을 걸 얻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급이나 이런 거가 일치 없었다. 이 문제가 보급망에 뭐 그런 전쟁 이런 거는 보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보급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갖다 주고 뭐 감자 먹으세요, 뭐 먹으세요 갖다 주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유리해져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을 간 거고 국민당이 도망을 간 거고 그 국민당이 대만 엄밀히 말하면은 대만 섬 말고도 대만 근처에 조그만한 이제 군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대만이랑 그 대만 정부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이제 그 이념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이랑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그치.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대만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대만 먹기 직전에 이제 6.25가 나가지고 끝내 대만을 못 먹었지. 물론 그 뒤에도 먹으려고 시도는 몇 번 했었는데 계속 실패했어. 그치. 미국이 계속 방어를 해줘가지고. 이거는 근데 진짜 걔네는 중국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 게 소수민족도 너무 많고 그치. 인연간 대립 역사부터 해서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 중국 역사는 특히 더. 하긴 한국 역사도 잘 알지 못하지. 한국 역사도 복잡한데 뭐 중국 역사는 중국이 더 복잡하겠지 몇 배인데. 아무튼 그렇게 중국, 대만 이렇게 대만이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은 또 빨리 해서 그래 뭐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오토바이가 대만이 유명한데. 맞아. 그래? 오토바이 생산 뭐 이런 공업품 같은 거 생산을 많이 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한민국보다 국민 총소득이 높았고 요즘은 좀 우리나라가 따라잡긴 했는데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산다고 해도 봐도 되지 이제. 대만은 약간 그런 역사가 잘 모르잖아. 대만 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지.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쯔위. 이런 느낌만 알지. 대만이 그래서 뭐 이제 그 공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도 이제 대만으로 도망을 와서 그 국민당에서 이제 안 거지 이제. 이제 뭐 이런 부정부패하지 말고 경제 발전에만 올인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육성을 많이 해서 경제 발전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우리 대기업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인데 걔네들은 약간 이제 그 나라는 약간 중소기업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식 기업 모델이고 걔네는 약간 독일식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섞인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걸로 국력이 퇴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대만은 이제 반대급부로 얼마나 대만이 이제 중국이랑 대만이 중국이 못 살았던 것도 있고 대만이 잘 산 것도 있는데 대만이 진짜 잘 살았을 때는 중국 전체 GDP의 60%인가 80%가 대만. 그러니까 근데 인구는 거의 50배 차이 나는데 그 정도로 캐리했다는 거네. 그렇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심지어 홍콩이 40%였으니 도시 하나가 미쳤네. 맞아 홍콩 그렇게 쇼핑하기 좋다는데. 홍콩도 TMI 있을까요? 홍콩 TMI는 이제 그 조경이 휘기로가 보시면 나와. 그때 많이 설명 들었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뭐 음식 얘기도 하고 국가 얘기도 했는데 이걸 약간 합쳐서 말할 수 있는 게 여행일 것 같은데 그냥 TMI 아니더라도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어떤 정보들이 많으니까 더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는 내가 죽기 전에 세 나라 정도 세 나라 정도 첫 번째. 선택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기를 가보고 싶어.
여기 어디냐 저기 좀 이라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고 실제로는 못 가는 거지. 가고 싶. 왜냐면은 쉽다. 이라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적도 있고 네. 그게 거의 세계 최초니까. 그렇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약간 좀 되게 약간 좀 왜냐면 거기 역사가 뭐 거의 5,000년, 6,000년 이렇게 되는데 이집트급이지. 이거. 엄청나게 이제 그런 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진짜 그 역사나 어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눈으로 확인하는 기반하네. 그런.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키리바시. 키리바시? 나라 이름이야? 나라 이름인데. 어디 있어?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데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아, 그래서 들어봤구나. 그래? 나도 들어봤었어. 그래서 그 얘기 있었는데 거기서 뭐 새해 뭐 보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뭐 하면은 뭐 새해를 2번 본다. 3번인가?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 그 99년 12월 31일에 그 키리바시 섬에 그 비행기가 한 개도 없어. 사람들 다 새 천년에 그 해를 보려고. 키리바시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으니까 해가 제일 빨리 뜨는 나라니까. 그래서 키리바시에 가서 한번 해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 나는 진짜 반대. 반대? 나는 강릉도 안 가. 그 강릉에 유명한 데 뭐지? 그 해 뜨는 거? 있잖아, 이게 주먹 이렇게 동상 있는 거. 정동진? 아, 정동진. 거기도 안 가는데 키리바시 간다? 이제 배보다 배꼽 온다 이거 진짜. 난 오히려 약간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뜨는 거지만 키리바시는 전 지구에서 제일 빨리 뜨는데 한 번쯤은 가볼 가치가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사실 북한을 가보고 싶어요. 북한을? 예. 근데 이것도 나는 납득이 된다. 왜냐면은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왜냐면 내가 여행 많이 가서 느꼈는데 영어는 사실 내가 미국인들이나 영어권 국가 사람들 부러웠던 게 약간 미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영국 가서도 대화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이제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 통하고 사실상 언어의 제약이 좀 낮은 편이에요. 뭐 제약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간에 뭐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러시아가 다 통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한국어 통하는 데가 없고. 그치, 없지. 그러니까 절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지금은 많이 거의 외국처럼 문화가 됐겠지만은 한국어를 쓰는 나라니까 어쨌든 그치. 뭔가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은 아니니까 더 신기하겠네. 좀 뭔가 그런 약간 이제 문화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그런 약간 그런 거 좀 그런 궁금하다. 좀 궁금하다 되게 약간. 사실상 지금 나온 나라가 이라크, 키리바시, 북한. 그때 쉽지 않네. 제가 죽기 전에 가보면 재밌을 나라. 키리바시가 그나마 좀 갈만하고. 갈 수는 있으니까. 키리바시는 갈 수 있는. 이라크랑 북한은 죽기 전에 가면은 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북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 가서 월북. 그러니까 북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단 월경이 있는데 뭐 둘 다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북한에 가려면 진짜 GDP가 아니라 GOP를 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더 들어가서 그래 쭉 가서 살아 나올지도 모르고. 빡세다. 이렇게 준이 오늘은 잡지식 자판기 나라와 음식에 대한 것들 들어봤고요. 진짜 메들리였다. 진짜 완전 퓨어 프리스타일이었는데 이만큼 잡지식이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진짜 미쳤어. 다 나와. 뭐 재밌었으니까 오늘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기 싫다. 한번 보고 뇌를 비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봐서 내 뇌 못 비워. 개꽉차. 개꽉차.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오늘 후기 있나요? 저요? 일단 저는 1부보다 역시 2부가 재밌었다. 1부도 물론 근데 1부가 그런 내용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재밌었거든요.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니까. 근데 좀 신기했어요. 그냥 이번은 솔직히 그 전이랑 좀 다르게 신기함의 감정이 좀 앞섰던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바로 나오네. 신기하다. 나도 마찬가지로 준이가 나는 원래 친했으니까 많이 들어. 뭐 여행 같이 간 적도 많으니까 가서 뭐 진짜 막 썰과 같은 걸 못 듣거든. 진짜 재밌긴 해. 진짜 재밌어. 이게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신빙성은 몰라. 랜덤이지만 재미는 있잖아. 그치. 그런 걸로 하나의 컨텐츠라는 거. 준이는 이게 진짜 강점인 것 같아. 오늘 후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사실 항상 이렇게 누군가한테 정보를 이렇게 얻기만 했고 이렇게 제가 주는 건 내가 주는 거 없었는데 이렇게 또 내가 얘기하니까 또 재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사실 뭐 오늘 그냥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재미가 최고입니다. 네, 재미가 최고죠. 그렇죠. 뭐. 네.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